탁현민 청와대 선임 행정관은 지난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자,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요, 이 탁 행정관에 대해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청와대 현직 행정관이 현행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그 자체로 해당 행정관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큰 부담을 끼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현직 청와대 행정관 신분으로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자세도 대통령을 모시는 공직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탁현민 행정관은 청와대 참모로서 책임있고 소신 있는 처신을 위해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 탁 행정관에 대한 이 자리 자진 사퇴 요구할 수 있는 어떤 핑계거리를 하나 잡은 것 같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명분상 제기할 수 있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범위 위반 상태가 크냐 작으냐를 떠나서 네. 어찌됐건 간에 선거법 위반이 물론 재판된 건 아니지만 선거법 위반이라고 검찰에서는 일단 그렇게 기소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탁현민 행정관 그냥 행정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 참모 중에 한 사람이고, 특히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홍보랑 캠페인을 전부 다 총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선 캠페인 와중에서 그 홍보를 총괄한 사람이 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걸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직은해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보면 물러나라는 어떤 얘기는 충분히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 탁현민 행정관 물러나라라고 야당이 요구했던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매번 반복됐던 부분인데, 과거에요, 이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여성 비하 논란 등으로 인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의 이 어려웠던 이거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던데요 라는 식의 발언이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탁 행정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관계자를 만나서 구두로 저의 의견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전달을 했고요.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무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청문회에서 약속드린 대로 퇴하시라는 고언을 전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거는 그대로 제가 전달하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사실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청와대 이 만찬 그저께 있었죠. 이틀 전에 있었던 청와대 만찬에 360년 된 시간장 그리고 독도새우 이런 만찬 메뉴들도 전부 다 탁현민 행정관의 다 결정이고 작품이었어요. 네. 자, 이래서 많은 칭찬을 받고 호평을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에 왔을 때 이 행사를 진두지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시하던 사람이 바로 탁현민 행정관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통령이 신뢰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행사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청와대 측에서는 속내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게 바로 어쨌든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이 네.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게 자체가 좀 지난 일이고 이게 악의가 있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다가 많이 해봤자 벌금형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속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벌금형 정도면 행정관이 이걸 그만두기까지 해야 될 일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네. 복잡하면서도 그렇게 나가기까지 하진 않아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속내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어차피 만약에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으면 수사 봐주기냐, 특혜 의혹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을 거 아니냐. 오히려 적법하게 처리된 게 잘 된 거다. 있어야 될 과정이었다. 이렇게 청와대 측에서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의 이 불구속 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데 더 심각한 사건인 전병헌 수석에 대한 입장은 청와대가 이런 반구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지그시 쳐다보면서 물어보죠. 이태원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네. 아주 원론적인 법적인 측면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죄의 경중이 다릅니다. 네. 물론 아직 전병헌 수석 같은 경우에는 수사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고 아직 갈 길에 멀고,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는 재판은 시작은 안 됐지만 일단은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탁현민 행정관의 당시에가 선거법 위반은 맞는데,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 기준으로 했을 때 벌금 100만 원 넘어가면 배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거 넘어갈 정도의 큰 위반이냐?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경하다는 거죠. 죄 자체가. 네.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런데 전병헌 수석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진실로 드러나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K재단 비리재단과 동일한 거거든요. 그렇죠. 제3자 뇌물 수수입니다. 네. 죄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쉴드 친다고 그러잖아요.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네. 그게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 조금 상상력을 발동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과 거리감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전병훈 수석 같은 경우는 대통령 핵심 참모긴 하지만 친문 실세 그룹, 친문 핵심 그룹은 아닙니다. 네. 이미 어제 이제 신문에서도 그런 얘기들, 핵심 실세 그룹들과 좀 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일부 언론의 보도였죠. 일부 언론의 보도지만요. 어쨌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탁현민 행정관은 다릅니다. 어쨌든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가장 아끼고 가장 친밀한 참모진 중에 한 사람. 네. 대통령이 이번에 지난 총선 끝나고 네팔 갔을 때도 양정철 비서관과 같이 따라갔던 사람 아니겠어요? 네네. 그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 이것도 아마 어느 정도 적용은 됐을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얘기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 오늘 자유한국당에 공식으로 입당했습니다. 친정, 그야말로 친정으로 돌아온 김무성 의원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정치적 소신이 달라서 일시 별개했던 분들이 다시 재결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좌파 정부가 폭주기관차를 몰고 가는 데 대해서 우리가 공동연선을 펴서 저지를 할 수밖에 없다. 어려운 그 여건이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 위기를 극복을 하고 8분의 의원님들께서 같이 뜻을 해서 9분? 한 사람? 오케이. 9분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나 과거의 허물을 묻고 따지기에는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위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저 자리에서요,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신 저 순서대로 말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 정 원내대표, 그 다음에 김무성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무성 의원 모두 발언 차례가 왔을 때 마이크 가지고 홍준표 대표와 서로 저 마이크 써라, 이 마이크 써라 그러면서 손이 부딪히는 마이크 신경전, 쟁탈전이 벌어졌다고.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네, 일종의 전현직 대표의 기싸움 같은데요. 네.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이시는데 네. 손이 약간 엇걸린다. 이거 맨 처음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발언을 하려는데 지금 뒤에 나오는 요 마이크 꾸러미 예. 이것을 딱 앞에 놓고 방송용 마이크로 자신의 말을 언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방송용 카메라에 연결된 마이크들이 모아놓은 박스가 있는데 그거를 김무성 대표가 내 앞으로 갖다 놓으시오라고 했더니 홍준표 대표가 대표는 그 앞에는 저 얍삭한 저 하나로 충분하지 않느냐 아하.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 그러자 김무성 대표는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저거 가져와라. 그래서 뒤에 있던 비서진이 결국에는 갖다가 앞에다 놨습니다. 네. 사실 오늘은 굉장히 많이 티격태격이 있었는데요. 이 회의가 진행되는 것보다 약속보다 15분 정도 홍준표 대표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할 때 1시간 늦게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늦게 들어갔고요. 네. 또 그리고 가서도 왜 저 자리에 앉아 있느냐, 내 자리에 여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김무성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해서 화제가 있었습니다. 일부 정치부 기자들 얘기 뒷이야기 들어보면 김무성 의원은 마치 자유한국당을 다시 재접수하러 들어간 것 같은 모습이었고 홍준표 대표는 여기는 내 집이야, 내 집인데 왜 누가 와서 뭐라 그래 라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기싸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요. 아까 그 마이크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치고받는 약간 네. 실행하는 모습들이요. 네. 전 아마 내년 한 5월부터 6월, 7월까지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 마이크 여기다 놔라 저걸로 그냥 해라 저 모습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요, 어쨌든 홍무 연합군이 상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요, 그렇죠. 홍무 연합군이 이제 친박에 대항해서 친박을 좀 정리하려고 하겠죠. 네. 정리가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산에 호랑이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아하. 결국 홍과 무의 또 일정 결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아마 홍준표 대표 지금 머릿속에는 이거 내가 여우피하다가 호랑이 들여온 거 아니야? 아마 이 생각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예전에 당대표를 하면서 나름대로 세력이 좀 있고 조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홍 대표는 본인의 표현대로 하면 독고다이라는 표현을 본인이 쓰잖아요. 네. 그럼 결국 이제 내년 지방선거
결국 지방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 홍 대표에 대한 책임론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방선거 6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 공천부터 해서 4, 5, 6, 7 이 4개월 동안 아마 김무성 대표하고 전 대표, 홍준표 현 대표, 홍무의 일대 격전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네. 방금 하신 독고다이라는 말은 혼자 스스로 외롭게 간다. 뭐 이렇게 제가 순환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홍준표 대표가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네,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커테이션 마크를 치고 홍준표 대표와 독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 보면 녹록치가 않아요. 지금 뭐 오늘도 모습이 파란 넥타이까지 메고 오고 어떤 자세를 보여준 거는 좋았는데 얘기하면서 계속 물을 마시는 초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기자들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럼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호기롭게 나갔다가 지금 다시 당으로 들어오는 모습인데 그것도 심지어 사실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청와대 이 만찬 그저께 있었죠. 이틀 전에 있었던 청와대 만찬에 360년 된 시간장 그리고 독도새우 뭐 이런 만찬 메뉴들도 전부 다 탁현민 행정관의 다 결정이고 작품이었어요. 네. 자, 이래서 많은 칭찬을 받고 호평을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에 왔을 때 이 행사를 진두지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시하던 사람이 바로 탁현민 행정관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통령이 신뢰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성가족부 장관의 이 어려웠던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던데요 라는 식의 발언이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탁 행정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관계자를 만나서 구두로 저의 의견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전달을 했고요.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무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청문회에서 약속드린 대로 태아시라는 고언을 전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거는 그대로 제가 전달하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했다는 자세도 대통령을 모시는 공직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탁현민 행정관은 청와대 참모로서 책임있고 소신 있는 처신을 위해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 탁 행정관에 대한 이 자진 사퇴 요구할 수 있는 어떤 핑계거리를 하나 잡은 것 같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명분상 제기할 그렇죠. 수 있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게 범의 위반 상태가 크냐 작으냐를 떠나서 네. 어찌됐건 간에 선거법 위반이 물론 재판된 건 아니지만 선거법 위반이라고 검찰에서는 일단 그렇게 기소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탁현민 행정관 그냥 행정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 참모 중에 한 사람이고 특히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홍보랑 캠페인을 전부 다 총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선 캠페인 와중에서 그 홍보를 총괄한 사람이 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걸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지근해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보면 물러나라는 어떤 얘기는 충분히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 탁현민 행정관 물러나라라고 야당이 요구했던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매번 반복됐던 부분인데 과거에요. 이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여성 비하 논란 등으로 인해서 탁현민 청와대 선임 행정관은 지난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요. 이 탁 행정관에 대해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청와대 현직 행정관이 현행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그 자체로 해당 행정관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큰 부담을 끼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현직 청와대 행정관 신분으로 유무죄를 다투게